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정웅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아주 호탕한 웃음소리. 너무 좋습니다. 호탕한 인사. 예. 너무 좋습니다. 오늘 대망의 FMC입니다. 네, 아. 대망의 FNC. 우리 손 꼭 잡고 한번 잘 견뎌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풀밭에서 놀지, 예, 피를 볼지, 예, 네.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번 잘 해보시죠. 예, 네. 자 중국 쪽부터 한번 시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예. 일단 상해는 0.5% 상승했고요. 심천은 0.4%, 항생 1% 이상 지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올랐던 이유는 올 소매 실물지표,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일단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4월 이후부터의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반등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게 최악의 구간을 지나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고정 투자 역시 정부 사업이 크게 기여해서 4월 대비해서 개선세가 뚜렷했던 부분들이 네네. 안도감이 있었고 네.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 기대감들이 계속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뭐 정책들 나올 때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 뭐 부동산이나 증권, 자동차, 음식료 다 뭐 전기차까지 오늘 초반 흐름이 좋았고 일단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결국에는 왜 중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느냐. 이제 오늘 MLF 금리 결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5일과 20일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그에 이제 전초전이 MLF였는데 오늘 동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이제 LPR 금리가 20일에 낮아지긴 좀 힘들어진 구조인 게 LPR 금리가 거의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이제 MLF 금리와 가상금리, 은행 가상금리가 합쳐진 게 이제 LPR 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이제 20일에 만약에 LPR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네. 굉장한 또 상승 신호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 미국과 중국의 시장의 이런 양극화가 되는 이유가 이런 금리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한쪽은 부양을 하고 있고 네. 한쪽은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어떤 자금이 고정된 자금이 있다면 항상 대안을 찾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 3주 전부터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고 특정 섹터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이제 3위를 지금 클라우드 사업에서 이제 차지했기 때문에 시장 호조를 이제 반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보시면 베이징 쪽 그 클럽발 확산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60% 증가를 했고요. 상하이는 이제 테슬라는 100% 회복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00% 생각.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어제 이제 후반에 이제 테슬라 좀 강했던 부분들은 락다운에 의해서 이제 내려왔던 부분에서는 일부 이제 회복이 가능하다는 이제 느낌을 좀 받았었고 네네. 사실 이제 중국 내 이동자 수도 13일 만에 절반 가까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그 이제 정책 스탠스도 방역 조치도 일부 이제 너무 강경하게 하지 말라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보는 이유가 네.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는 처음부터 트럼프 관세 일부가 무책임했고 우리 경제 또는 우리 국가 안보를 증진하지 않으며 대신 가게와 기업의 비용을 늘린다고 말해왔다. 이 문제로 논의 중이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결론은 이제 앨런과 타이 무역 대표부 대표의 그런 상반된 의견이 있긴 하지만 행정부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7월 6일 날 1차 조사 이후에 결론이 뭐 1차적으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네네. 이달 중에 나올 수도 있다. 이제 현지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어떻게 될지 바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호재가 없는 시장에서 양쪽 시장에서 이 하나면 예. 어느 정도 안도랠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자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예. 일단 정부 규제 완화 심리가 이제 계속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일부 전기차 업체는 망하는 반면에 예. 이제 이쪽 전기차 업체는 이유가 어제 12%다 급등을 했거든요. 예. 신차 출시 기대감, SUV 이제 테슬라에 대항하는 뭐 이런 그런 내용들도 좀 나왔기 때문에 전기차나 일부 섹터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그 오늘 또 비아디. 네. 아니 제가 최근에 제가 또 이제 저희 최파고님이 또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글로벌 라이브에서 비아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기억하는 게 2월 말 정도에 이필상 본부장님께서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해서 비아디에 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전달해 주셔서 예. 그때 제가 비아디에 좀 많이 매료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아디 고객분에게 좀 담아드리긴 했었는데 네. 보니까 3개월 사이에 5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3개월 사이에 네. 최근에. 네, 최근에. 그러니까 저점 대비 거의 70% 정도 올랐는데 야.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서 비아디 브리핑했을 때 다들 뭐 그렇게 중국 아직은 좀 불안하다 할 때로 좀 이르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때 샀어도 50%, 예. 그리고 약간 밀렸을 때 샀으면 70%. 비아디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네, 참. 맞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 시장도 그런 템포였으면 아주 이상적일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네. 아니 근데 상반기에 그 비아디가 사실 글로벌력의 거의 최고의 기회였더라고요. 네, 어.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만약에 혹시 이게 중국 시장이 먼저 가고 뭐 미국 시장이 좀 따라가고 뭐 이런 어떤 패턴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금은 사실 상대적으로 대안으로 작용했던 게 1호가 2호의 중국 시장을 보면 예. 양의 직전에는 미국 시장의 대안으로 작용했었고 이제 지금은 사이클상으로 보면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더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정책 효과가 예. 지금은 중국은 부양을 했고 그게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네네. 결국은 시진핑 3기 출근 전에 어떤 효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만 믿고 가더라도 일부 섹터는 괜찮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또 이제 환율, 고환율. 네. 그래서 이제 환율도 많이 관심이 있는데 또 엔화 네네. 뭐 여기에도 이제 많은 관심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액자 상가분들이 은행 그리고 증권을 통해서 이제 엔화 환전을 많이 했고 네. 지금 아직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엔화 투자를 해서 성공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2015년 그리고 2007년 그리고 2018년 정도 되거든요. 네. 네, 당시에 뭐 110% 연간 연화 환산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했었는데 네. 이제 일단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왜 엔화를 지금 많이 선호를 하느냐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달러 쪽에 몰리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BOJ의 스탠스인데 지금 만약 엔화 약세로 가면 유리할까요? 이제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는데 수출 증가를 정부가 목적한 대로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그것보다는 수입 물가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죠. 결국에는 BOJ도 뜻을 굽힐 거고 결국에는 엔화가 다시 정상으로 이제 일부는 되돌림이 있지 않겠냐 이런 네.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관심을 간다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한가지 냉정해 보면 일본의 해외 자산은 2012년 이후부터 보면 25%나 급감했고요. 이제 반대로 한국의 외화 자산은 98년에 18조 정도였는데 450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예전에는 원화가 굉장히 뭐 금융 시스템 붕괴에 따른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전보다는 좀 안정적일 거고 결국에는 원화 약세, 엔화 광세가 두 개가 겹쳤을 때 큰 시너지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 최근에 일단 뭐 원화와 이제 위안화 동조화 현상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다르긴 했지만 최근 중국의 성장이 낮아지긴 했지만 4% 후반 그리고 2%의 물가라고 하면 오히려 위안화에 더 좀 관심이 있는 편이고요. 예, 외국인들도 중국 채권을 보유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인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엔화도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P 500이 0.3% 하락했고요. 네. 다우지수는 0.5%, 그다음 하락, 나스닥은 0.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이제 어제는 반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긴 했는데 약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는 이제 지난달보다 둔화됐던 부분들은 호재였기 때문에 올랐지만 FOMC를 앞두고 이제 경기에 매물들이 쏟아졌고요. 네.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월가 예상에 부합을 했고요. 이제 지난 2, 3개월치를 보면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점이 좋지 않았던 거죠. 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정갈할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전년 대비로는 10.8%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근원도 따져보면 9.7% 네. 전년 동기 대비.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물가 레벨 자체는 높은데 시점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하루 전에 이런 높은 레벨의 물가 수준을
반영을 했다는 거는 음. 긴축에 대한 스탯은 좀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상승률이 이제 정체됐다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이제 기대를 높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도 이제 FOMC에서 6월 FOMC 75bp 인상 확률이 이제 90%에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개가 좀 겹쳤고요. 이제 국채 금리도 3.5%좀 기록을 했던 10년물이 이런 부분들을 불구하고 10년물이 금리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견고한 흐름이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예,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는 시각은 지난달에 13일에 루나 사태 있고 나서 25일에 저점이 시장 확인이 됐었는데 그 사이에 FOMC의 옵션 만기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결국엔 적극적인 매수세는 좀 힘들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 네. 이제 지금은 일단 그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더리움 부분들도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경우는 75bp 인상,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 전망한다고 어제도 이제 75bp 요? 예, 바꿨거든요. 예. 그래서 제프리스는 달러 인덱스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예.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좀 싫어하는 시나리오가 어제 좀 일부 있었다. 예.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제레미 시겔 교수님은 네. 100bp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국 시장이 많이 빠졌던 이유가 예. 100bp 나오자마자 이제 그래요? 아, 좀 진짜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거 나오고 나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분들께 이제 많이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예. 이제 국내 시장이 영향이 좀 많이 컸다고 아니 보시면 50bp 돼요. 연속도 사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100bp는 진짜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죠. 예. 네. 사실 뭐 신뢰의 문제니까요. 예, 어제도 예. 말씀드렸던 상황이었고 음. 지금은 일단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 50bp 인상과 7월에 75bp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근데 가는 혹시 것 같습니다. 50bp와 75bp 중에 어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물론 뭐 네.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좀 아까 말씀하셨던 예. 뭐 아서번스의 이제 가장 그 이제 인플레이션 관대했던 70년대 구간을 가느냐, 이제 79년 이후에 이제 폴 볼커로 볼커. 가느냐 야.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굉장히 쉽지 않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바이든과 교감이 돼 있지 않을까. 아 이미 예. 벌써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부분도 있지만 예. 제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23일 날 예. EU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못할 거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낮춰야 되는 숙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 관련돼서는 23일 이후에 한번 뉴스를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예. 이벤트가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뭐 유가에 대해서 네.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어제 이슈가 됐던 건 리비아 유전 가동 중단 이슈가 있었고 네. 아. 오펙에서 수요가 하루 340만 배럴 이상 증가할 거다라고 해서 예. 이제 유가가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미 상원 재정위원회 의장이 론 와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예. 과도한 것으로 간주된 석유회사 이익에 대해서 21% 세금을 부과하겠다. 지금 20%인데 그래서 이제 주시장이 이제 일부 변화가 보였습니다. 뭐 결론은 야 바이든이 시추 허가를 9천 건이나 내줬는데 왜 시추 지금 생산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여러 액션들이 나왔잖아요. 뭐 엑슨모빌에게도 너네 이익이 좀 너무 과도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늘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아니 뭐 늘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예. 지금 시점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버리겠다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좀 이슈가 됐었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제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면 지금 민주당의 50명 전원 이제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결국에는 찬반이 엇갈릴 거고 100%의 찬성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네. 걸릴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바이든은 중간 선거 이전에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만약에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공화당 쪽으로 이제 하원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절실하게 한 달을 좀 뛰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비축류까지 풀었는데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제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7월 15일에 사우디 가서 그냥 갔다 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안보나 뭐 인권 문제만 떠들고 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한 달 사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지가 이제 관건일 거고 네.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어제 국방부 대변인이 바이든이 사우디가 할 얘기는 원유 생산과 인권 문제 같이 할 거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 어제 이제 천연가스 쪽에서도 수출 터미널 화재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이제 수출이 안 돼서 천연가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UNG 예. 그 웅 ETF가 있거든요. 예. 이게 웅. 이제 급락했습니다. 아, 웅 ETF가 있어요? 예, 뭐 특수관계 웅이 있습니다. ETF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고위분들 좀 많이 예. 웃으시던데 예. 예, 웅 ETF도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예. 여기 이게 이제 이게 천연가스 떨어지면 유가의 하락 요인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도 어제 좀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근데 화재 문제가 생겨서 수출이 안 되면은 네. 오히려 그 가스값이 올라가야 되는 게 이제 보통은 맞지 이제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 쪽에선 그렇고 유럽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어. 반대로 예 그런 예. 그렇게 또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네. 네, 이거는 좀 추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또 미국 시장에 또 좀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서 특징 종목도 한번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래 시간에서 많이 올랐던 게 오라클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라클, 있고요. 예. 오라클 매출에 118억 달러, EPS 1.54달러 달성을 했고 이제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이게 미래 이제 시간에 반영이 돼서 10% 이상 올랐었죠. 그래서 네네. 어제 저도 이제 언급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어제 시장에서 이제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실적과 일부 호재가 있는 부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급등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로 예. 1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예.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비 3% 증가 예상이다. 그래서 클라우드 전체 지난번에 AMD나 이제 일부 뭐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관련돼서는 일부 호재성 내용들이 있지만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클라우드 이제 서버들이랑 관련돼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단 그 제가 보는 거는 그래도 실적이 살아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이번 장에서 굉장히 빚을 발할 거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고요. 예. 이제 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포드와 GM이 이제 전기차 보조금 정책 확대 요청을 해서 이제 3%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니오가 16%나 올랐는데 테슬라나 일부 이제 전기차 효과도 있었는데 이제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강세였습니다. 미국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7,500달러 정도 세금을 감면을 해주거든요. 이제 한 엄청 세네요. 업체당 예. 20만 대 이상 팔리면 그 이상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6개월 단위로 소비자의 세액공제 부담이 50% 증가합니다. 20만 예. 대 이상 출하는 업체의 경우. 그래서 이제 현재 20만 대를 초과하는 기업은 어느 기업일까요? 지금 예, 테슬라. 테슬라 하나뿐입니다. 예, 근데 하나죠. 이제 왜 GM이랑 포드가 이제 요구하느냐? 이 친구들도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전기차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는 특정 시점 나중에 예. 이제 세금 공제 혜택을 종료를 하자. 지금은 이제 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미리 가격을 다 내렸거든요. 혹시 전기차 업체들의 BP를 아십니까? 어떤 거요? 네, BP 몇 대를 팔아야지 수익이 날까요? 아, 전기차 업체요? 네, 아,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40만 대입니다. 40만 대요. 지금 유일한 기업은 테슬라 하나 있고 아, 이제 40만 대를 네. 넘어야 손이 이제 네, 분기점 네.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신생 네. 전기차는 10만 대 정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 어. 네, 그리고 뭐 지금 리비안 루시드 2만 대 이상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야, 갈 길이 뭐네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이게 한 업체가 파산을 했던 이유가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점유율이 좀 올라가면서 옥석가리가 또 진행이 될 거고요. 예. 어제 참고로 빨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코인베이스가 직원 18%를 해고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규 채용도 중단했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5천 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일부 이제 경영 조건이 악화됐다. 그리고 이용자 수가 27%나 급락을 했다. 그래서 이제 로빈후드도 이제 9% 감축이 있었죠. 예.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 어제 셀시우스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지금 주가와 그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는 레버리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결국에는 저는 이제 테슬라의 주식을 손대지 않았던 이제 구간들이 어느 시점부터 손대지 않았냐면 3배짜리를 사람들이 많이 사기 시작했을 때 그 이후에 좀 두려움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뒤고 나서. 예, 이제 런던에 상장 예. 해외 상장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업황이 또 보이는데 미국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 레드핀
컴퍼스가 감원 개입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좋지 않을 거다. 더욱 부동산 가격이 향후 악화될 거라고 예상해서 선제적인 감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암호화폐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하는 회사들이 감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주는 시그널은 그 자산이 떨어질 거다라는 시그널을 어제 줬던 부분이고요. 예.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이게 직원이 해고했던 첫 이슈가 사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서 네, 10% 감원하겠다. 네네. 이렇게 됐는데 저는 사실 그걸 딱 보면서 뭔가 이렇게 또 감원의 이슈가 계속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묘하게 들더라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또 코인베이스부터 네네. 나오고 있네요. 예. 사실 이제 오늘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제 미국 기업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중요한 부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아서번스, 폴 버커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거냐, 파월의 선택에 따라서 중간 추세가 좀 이제 가늠이 가능한데 오늘 원유 시장 보고서 IEA에서 지금 보고서가 있고 이제 주택 가격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물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와 임대료와 관련된 시그널을 또 줄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 이제 그 전에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일부 이제 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그래도 바이더 딥이 가능한 구간을 우리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EU 정상회의가 6월 23일, 24일 있고 G7 정상회의 26일, 28일에 있습니다. 분명히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상승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공조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뉴스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네. 이번 주 주말에 이재용 부회장님이 다시 입국을 하십니다. 지금 예. 유럽 출장 중이죠. ASML 뭐 또 방문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이 참 아이러니한 게 좀 묘한 게 바이든이 얼마 전에 삼성 공장을 방문을 하고 유럽으로 출장을 갔죠. 그리고 한미 공조를 외쳤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유추할 수가 있을까요? 뭔가의 좀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인수 후보로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 네덜란드 기업이죠. 그리고 BOA에서 탑픽 종목을 엔비디아랑 온세미컨덕터를 이제 외쳤는데 온세미컨덕터 같은 차량용 센서 관련된 업체죠. 근데 이게 이제 ARM 인수가 이제 엔비디아에 실패했던 이유가 이제 독과점이잖아요. 근데 이 두 업체를 보면 이제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무시할 수 없는 포지션은 독과점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걸 인수한다 해서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수 가능성이 일부가 있고 그리고 가장 시너지가 좋은 건 사실 지금 암 인수가 가장 좋죠. 그렇죠.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로열티를 2천억씩 연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수 시너지나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저전력 뭐 반도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기술력 시너지로 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지난번에 48조 정도 이제 인수가였잖아요. 지금 뭐 100조를 준다고 해도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장에서의 일부 전망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 일정에 뭐 영국을 가지는 않지만 이제 일부 이제 여러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한번 그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소식을 가지고 이제 주말에 다시 입국을 하는지 꼭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 국내와 해외에 다 해외까지요. 있죠. 반도체 분야에. 그래서 전반을 뭐 램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일부 종목들이 좀 영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에 이제 관심 많으신 부분들은 꼭 한번 이슈를 챙겨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분야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다. 네, 자 오늘 또 좋은 말씀해주신 자 미래에셋증권 정웅선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